HLB가 10.51% 상승하며 아주 강한 반등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거래량은 1월 23일 811만 주에 이어서 또다시 500만 주를 넘어서면서 역대 거래량 상위권 순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금일 HLB의 상승세도 돋보였지만 장내내 HLB그룹주 상승을 주도한 것은 단연 테라퓨틱스였기 때문에 HLB 테라퓨틱스를 먼저 살펴보고 HLB와 그룹주 분석을 이어가겠습니다. 진 회장이 테라퓨틱스를 추가 매수했기 때문에 지난 방송에서는 HLB 테라퓨틱스를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견조한 흐름을 전망해드렸는데 역시나 그룹주 중에서 가장 강한 상승세가 나와주었습니다. 진 회장이 추가 매수를 안 했다면 당분간은 HLB 주도의 상승 가능성이 컸었지만 진 회장의 개입으로 테라퓨틱스를 위시한 그룹주 내 소외 종목들도 매기가 찾아오는 분위기입니다. 전일 테라퓨틱스는 마치 출량파가 설정한 1차 목표가를 의식한 것 마냥 해당 구간을 터치하자마자 윗꼬리를 남기며 급속히 하락하였는데 오늘도 출량파의 단기 대응 최종 목표가에서는 너무나 정교하게 저항을 받았습니다. 출량파가 설정한 단기 대응 최종 목표가는 5,070원이었는데 금일 최고가가 5,080원이었기 때문에 한호가밖에 차이 나지 않았으며 테라퓨틱스의 호가 단위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오차 범위는 0.12%에 불과했습니다. 평소 출량파의 분석을 신뢰하셨다면 직전 방송에서 가장 상승 가능성을 높게 본 테라퓨틱스를 일부 매수했을 것이며 전일 1차 목표가에서 부분익절하고 재매수하여 금일 또다시 출량파의 목표가에서 부분익절로 저점에서 재매수했다면 이틀 동안 추가 투자 없이도 적지 않게 보유 비중이 늘어났을 것입니다. 이러한 매매 방법이 바로 출량파가 지향하는 변곡점 매매 방법이며 출량파 추천 종목이 지수보다 꾸준히 투자 성과가 좋은 이유가 될 것입니다. 출량파의 정교한 매수와 매도 타점이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출량파가 과거 공개적으로 추천했던 종목들의 매매 타점을 기록한 두 편의 영상을 보신다면 굉장히 놀라운 매매 타점이 우연이 아닌 실체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HLB는 8월 24일 장전에 공개적으로 매수 사인을 드렸던 27,800원이 정확하게 바닥이었으며 1월 14일 공개적으로 매수 사인을 드렸던 43,450원 역시 파동의 저점을 정확하게 공략하였습니다. 이틀 전에 이데일리발 기사로 길쭉한 윗꼬리를 남기기도 했지만 금일 강한 상승세로 해당 윗꼬리를 매조짓는 모습입니다. 1월 23일에는 출량파가 단기 대응 최종 목표가로 설정한 58,300원을 터치하자마자 급격히 조정받으며 출량파 목표가의 정교함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너무나 정교한 매매 타점을 지난해부터 반복적으로 보여드리고 있음에도 변곡점에서 대응을 안 한다는 것은 리스크를 줄이는 매매 방법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투자 성과를 극대화하고 싶다면 어떤 종목을 매매하더라도 출량파가 권장하는 변곡점 매매 전략을 활용하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물론 변곡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면 그대로 보유하는 것이 더 좋겠지만 HLB 그룹주들은 출량파와 함께 한다면 큰 어려움 없이 변곡점을 포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장기 투자자라고 하더라도 장기 물량과 단기 물량을 구분해서 대응하거나 장기 물량 중 일정 부분을 변곡점마다 대응한다면 훨씬 더 투자 성과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출량파 또한 2018년부터 HLB를 보유하고 있는 장기 투자자이지만 주식 투자에 있어서는 늘 기회비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출량파처럼 2019년 고점에서 익절하고 저점에서 재진입한 투자자와 당시 고점에서 머뭇거리다 4년 내리 하락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투자자의 심정은 결코 같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주가가 상승할 때는 물론이고 하락할 때도 그 이유를 알아야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합니다. 이틀 전에 이데일리 기사로 길쭉한 윗꼬리를 달았을 때 출량파는 장중에 구독자를 위한 텔레그램 채널에서 재탄 기사가 단독 기사로 둔갑했다는 것을 지적해드렸습니다. 전일 HLB는 이데일리의 허위성 기사로 인한 급등분을 대부분 반납한 채 마감하였는데 장중에는 23일에 나온 갭의 하단 부분까지 조정을 받았었습니다. 출량파처럼 1인 미디어들이 공개했을 정도로 이미 알려진 소식을 단독 기사로 둔갑시켰기 때문에 허위성 기사로 인한 상승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라는 듯이 상승분을 마저 반납한 것입니다. 그러나 금일 장전 코멘트에서 해당 기사는 차트를 왜곡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 신약 승인 일정이 촉박한 상황에서는 길쭉한 윗꼬리가 노이즈를 통한 마케팅 효과가 있다며 긍정적인 전망을 해드렸습니다. 이틀 전 출량파 목표가를 찍고 급락한 것이나 금일 바닥을 찍고 급등한 것이나 결국 지난 3일간의 변동성은 이데일리의 역할이 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출량파 목표가에서 부분 익절하였던 분들은 익절 후 재매수 기준가로 설정해드렸던 59,900원보다 어제와 오늘 주가가 더 낮았기 때문에 부담없이 추가 대응을 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금일 장전 코멘트에서는 1월 23일에 나온 양봉의 종가를 딛고 일어서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금일 강한 반등세로 거대 양봉의 종가인 51,100원을 뚫어냈기 때문에 내일 시종가로 51,100원 위에서 안착할 수 있을지를 주목해야겠습니다. 주요 저항 구간을 시종가로 딛고 일어서게 되면 해당 구간은 강력한 지지력으로 변모하며 추가 상승을 위한 발판이 되기 때문입니다. 출량파가 27,800원이 HLB 역사상 가장 강력한 지지 구간이라고 강조했었던 8월 23일 차트를 보면 개인들이 그토록 신봉하는 5일선과 21선을 깨고 이틀 연속 급락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나 뻔하게 21선과 5일선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정확하게 반등이 나와주었습니다. 출량파는 평소 5일선과 21선을 맹신하지 말 것을 강조드려왔습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이평선을 지켜줬을 때 통계적으로 예후가 안 좋은 경우가 더 많으며 세력들이 개인에게 물량을 떠넘길 때 이평선을 페이크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출량파는 이평선을 정확하게 지켜줄 때는 두 가지 의도가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페이크로 개미에게 물량을 떠넘길 때이며 다른 하나는 이와 반대로 개인들의 에너지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출량파는 지난 방송과 장전 코멘트를 통해서 이제는 기관과 외국인은 물론이고 개인들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와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전일 이평선을 정확하게 지켜준 것은 후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기 대응 최종 목표가로 지정해드린 58,300원은 여전히 견고한 저항력으로 자리하고 있지만 1월 23일에 강력한 거래량으로 해당 구간을 찔러주며 고점에 물려있던 매물을 소화했기 때문에 이전보다 저항력이 많이 감소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지난해에는 저항 구간이 너무 정교하게 맞다 보니 출량파의 분석은 아무리 잘 맞는다고 해도 매도를 유발해서 힘이 빠진다는 소리를 간혹 들었습니다. 물론 출량파가 설정한 저항 구간에서 반복적으로 주가가 떨어지다 보니 환호하기보다는 탄성이 나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주가가 대세 상승 구간에 있다 보니 단기 대응 목적으로 제시해드렸던 목표가에 대한 반응이 이전보다 훨씬 호의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댓글을 통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출량파의 매매 타점이 너무나 정교하게 맞아떨어지다 보니 동일 가격대에서 대응하는 물량이 많아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얼마 전 방송을 통해서 58,300원을 넘어서게 되면 HLB는 더 이상 단기 대응 목표가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HLB 이외의 종목들은 여전히 단기 대응 매매가를 제시해드리겠지만 HLB는 58,300원을 시종가로 넘어서게 되면 앞으로 단기 대응 목표가는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적은 텔레그램 채널에서는 조금은 유연하게 안내드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텔레그램 채널은 출량파 구독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지지력이나 저항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반복해서 터치를 하게 되면 터치한 횟수에 비례해서 지지나 저항력이 감소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차트 이론입니다. 문제는 저항이나 지지력도 약해지지만 상승이나 하락하려는 에너지도 동시에 약해지기 때문에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출량파의 멤버십 회원들은 HLB 장기 투자자들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출량파는 지금까지 멤버십 회원들에게 HLB를 부분적으로 익절하라는 메시지를 한 번도 드린 적이 없었는데 최근 58,300원을 기준으로 처음으로 부분 익절 사인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장기 투자를 하고 있더라도 역대급으로 막강한 저항 구간에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은 권장할 만한 매매 전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58,300원의 저항력은 견고하지만 최근 진 회장이 지속적인 IR을 통해서 상승 모멘텀을 응집시키고 있기 때문에 58,300원짜리는 앞으로 한두 차례만 더 터치하게 되면 대부분의 저항력이 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촉박한 신약 승인 일정과 진 회장의 광폭적인 IR 행보는 고점에 물려있는 저항군을 제압하거나 우리 편으로 투항시키는 데 굉장히 효과적인 전투력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기준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1월 23일보다 강력한 거래량으로 단숨에 돌파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또는 58,300원 직전에서 잠시 기간 조정을 거치며 사전에 미리 물량 흡수 과정을 거치는 것도 대세적으로는 더 좋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 소소한 거래량과 작은 일봉으로 돌파를 시도하게 되면 굉장히 높은 확률로 58,300원에서는 또다시 단기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제는 NK맥스발 악재로 제약바이오주가 약세를 보이면서 HLB 또한 동조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참고로 NK맥스는 저점을 찍고 급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빠르게 안정세를 찾는 분위기이며 NK맥스발 제약바이오 악재는 소강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NK맥스는 출량파 멤버십 추천 종목이기도 하였는데 금일 평단 조정을 위한 추가 진입을 하였으며 최종 매수가는 3,000원이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일 최저점은 3,000원이었기 때문에 한호가도 차이나지 않게 출향파가 정확하게 저점을 포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주가가 돌바락제로 인해 급락을 한다고 해도 적절한 변곡점에서 대응한다면 오히려 평단을 낮추는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HLB생명과학은 8월 24일 장전에 공개적으로 매수 사인을 드렸던 8,410원이 정확하게 바닥이었으며 1월 14일 공개적으로 매수 사인을 드렸던 1,160원 역시 파동의 저점을 정확하게 공략하였습니다. 1월 23일에는 출향파가 단기 대응 최종 목표가로 설정한 11,690원을 터치하고 나서 급격히 조정받았지만 어제는 출향파가 매수 사인을 드린 1,160원에서 정확하게 반등이 나와주었습니다. 추가 매수를 권장했던 구간에서 두 번이나 정확하게 매수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대응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HLB제약은 8월 24일 장전에 공개적으로 매수 사인을 드렸던 11,920원이 정확하게 바닥이었으며 1월 14일 공개적으로 매수 사인을 드렸던 13,180원 역시 파동의 저점을 정확하게 포착하였습니다. HLB제약은 이틀 전에 전체 그룹주 중에서 상대적인 거래량이 HLB바이오스텝 다음으로 크게 터지면서 장중에 바이오스텝과 HLB 다음으로 가장 강력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출향파 목표가를 터치한 후에 급격하게 하락하며 거대 거래량으로 올려세운 주가를 대부분 반납하며 마감하였습니다. 어제와 오늘은 거래량이 급감하며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강한 거래량은 웬만한 저항 구간을 단숨에 돌파할 수 있지만 갑작스럽게 거래량이 급감하게 되면 상승 탄력 또한 급격히 감소한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HLB글로벌은 2차 매수가 부근까지 조정받다가 반등했기 때문에 깊은 조정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평단을 낮춘 채로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거래량이 크게 터지지 않는다면 1차 대응 구간으로 제시한 4,975원에서는 부분 익저로 재매수를 권장합니다. HLB파나지는 8월 24일 장전에 공개적으로 매수 사인을 드렸던 3,360원이 정확하게 바닥이었지만 1월 14일 공개적으로 매수 사인을 드렸던 3,860원에서는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12월 27일 시가를 시종가로 모두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차트상으로는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진입 이후 가장 약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금일 급등이 나와주었습니다. 내일은 12월 27일에 시가를 시종가로 올라서야 긍정적인 예후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HLB바이오스텝 역시 진입 이후 약한 모습을 보였으며 강력한 장대 양봉을 하회했기 때문에 거래량을 동반한 양봉으로 돌파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틀 전에는 지난해 4월 13일 이후 최대 거래량으로 그룹주 내에서 가장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거래량이 직전 거래량의 6배 이상 급감하며 약세 전환하였습니다. 금일 종가는 단기 대응 1차 목표가에서 마감하며 여전히 해당 구간의 저항을 느끼는 모습입니다. 장대 양봉 안에서 횡보할 때는 해당 양봉의 시가나 종가를 벗어나기 전까지는 차트 분석이 크게 의미가 없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HLB이노베이션은 8월 24일 당시 추천가였던 2,340원이 정확하게 바닥이었으며 1월 14일 추천 당시 첫 번째 매수가였던 2,630원에서 또다시 정교하게 반등하였습니다. 12월 18일에 나온 거래량 터진 장대 양봉이 부담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당시 거래량과 비교하여 최근 거래량이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돌파 의지 또한 미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거래량이 터지는 시점이 반등의 시그널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체 그룹주를 분석하였습니다. 출향파 텔레그램 채널에 입장하시면 글로벌 주요 시황과 함께 매일 장전의 HLB 코멘트를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장전 코멘트는 출향파 구독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금일 HLB 수급은 외국인이 60만 주를 순매수하였으며 개인은 65만 주를 순매도하였습니다. 최근 기관과 개인의 매수세가 증가하였는데 금일 급격한 포지션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1개월 수급에서도 개인들의 매수세가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3개월 이상 장기 수급은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권 종목의 등락을 살펴보면 코스닥 상위 종목들이 전멸하다시피 한 상황에서 HLB 상승률이 유독 눈에 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 섹터는 종이목재와 제약바이오가 강세를 보였는데 역시나 HLB 그룹주들이 제약바이오 상승을 주도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들이 포함된 전기전자는 출향파가 멤버십 회원들에게 긴급 매도 사인을 드린 이후로 끝을 모르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황 분석이 종목 매매에 있어 가장 우선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대 시장 합산 시가총액 1,000억 원 이상 제약바이오의 등락률을 살펴보면 HLB그룹주 4종목이 나란히 1, 2, 3, 4위를 차지했다는 것에서 상당한 뿌듯함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출향파 멤버십 관련 안내사항입니다.
출향파 멤버십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여기까지만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유튜브로 membership 가입이 어렵다는 분들이 있어서 카카오톡으로 멤버십 운영을 병행하려고 합니다. 일정 인원이 모였을 때 시작할 예정이며 유튜브 멤버십 가입이 어려우신 분들은 고정 댓글로 안내드린 카카오톡 문의 게시판을 통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카카오톡으로 진행할 경우 회원들은 대화를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으니 이 점을 고려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대1 종목 상담이 금감원 금지 사항이기도 하지만 실시간으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도 있기 때문입니다. 긴급 문의 사항은 유튜브 댓글을 이용하시면 되며 출향파 어떤 영상이라도 댓글을 남기시면 운영자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문의할 사항이 많지 않기도 하지만 유튜브를 통한 소통에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다음은 멤버십 관련 상세한 안내 사항입니다. 출향파는 HLB가 2019년에 역사적 최고점을 찍었을 때 보유 물량의 90% 이상을 익절하였습니다. 익절 당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최고점이 아니라 주가가 역사상 최고점을 찍었던 2019년 10월 24일 일봉의 최상단에서 대부분 익절하였습니다. 고점 대응 능력은 물론이며 방송을 통해 공개했듯이 익절한 이후 수정주가 기준으로 3만원 초반대에 재매수하여 적지 않은 물량을 보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 바닥을 형성했던 27,800원에서는 HLB 역사상 모든 차트를 통틀어서 가장 강력한 지지 구간이라고 강조하며 추가 매수를 권장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고점은 물론이고 저점에서도 독보적인 인사이트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출향파는 2023년 한 해 동안 지수 대비 굉장히 높은 투자 성과를 보여주었으며 2024년 지수의 하락에도 꾸준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향파의 투자 성과가 좋은 이유는 인사이트 있는 증권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출향파 멤버십 수익금은 국내외 고급 증권 정보 취득에 활용하기 때문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판단됩니다. HLB를 장기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2차 상승 파동이 나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주식파는 경력이나 레벨과 상관없이 어느 한쪽이 죽어야 내가 살 수 있는 제로섬 게임을 펼치는 격전장입니다. 주린이는 주식과 어린이의 합성어인데 어린이와 어른이 싸운다면 결과가 뻔하겠지만 이렇게 뻔한 싸움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곳이 주식판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불공정한 게임이 없음에도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변변한 무기 하나 없이 주식판에 뛰어듭니다. 당연히 주린이가 제로섬 게임에서 살아날 확률은 극히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고 수준의 인사이트 있는 조력자를 곁에 둔다면 주린이도 곧장 최고 수준으로 격상하게 되는 것이 주식이기도 합니다. 주식은 합법적으로 실시간 조력이 가능하며 조력에 따른 성과가 바로 드러나는 특별한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최고 수준의 조력자를 곁에 두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인사이트 있는 조력자를 접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운 좋게 접촉했다고 해도 객관적으로 능력치를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주식판에는 있지도 않은 성과를 날조하거나 과대포장하는 사기꾼도 많으며 주식 분석가가 자신의 실체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공개하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검증할 만한 마땅한 수단도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출향파는 국내에서는 처음이자 유일하게 추천 영상과 추천 성과를 기록한 매매일지를 하루도 빠짐없이 회원들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가입한 회원이라도 예전에 추천했던 영상과 매매일지를 모두 확인하시고 검증할 수도 있습니다. 출향파는 얼마 전에 당시까지 추천했던 모든 종목의 매매 타점을 공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고점과 저점을 파악하고 대처하는 능력을 말로만 앞세운 것이 아닌 실체가 있는 영상으로 입증한 것입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출향파 최선 호주를 함께 매매하시고 2019년 역사적 최고점에서 익절했었던 출향파의 차트 분석 능력과 HLB의 고점 대응 방안을 공유하시는 것은 결코 나쁜 선택이 아닐 것입니다. HLB에서 익절로 엑시트하게 되더라도 고물가 시대의 은행이자는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주식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결국 또 다른 종목에 투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믿을 만한 조력자와 함께 하시는 것이 꾸준하게 투자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될 것입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시려면 고정 댓글에 자세한 경로를 설명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